야, 쓸데없는 말 하지 마라. 지호가 혼난다. 야, 1번부터 볼까? 1번 잠깐 설명할 게 좀 있거든요. 지금 이게 3의 x를 x방향으로 y방향으로 평행이동했거든? 그게 얘인데 얘는 이거는 바로 나오잖아. 뭐 2,8만큼 평행이동했다 눈에 보이잖아 그냥.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녀석 나오면 뭐지? 8분의 1 곱하기 3의 x 뭐 이런 녀석 나오면 얘는 3의 x를 어떻게 평행이동한 거야? 얘는? 얘도 분명히 평행이동 된 거거든요. 3의 x를요. 이 녀석 잘 생각해보면은 우리 이런 거 기억나나? 기억나나? 3 로그 뭐 3의 2면은 이거 2라고 쓸 수 있지. 그지? 그럼 얘 봐봐 얘 앞에 있는 8분의 1이란 거 앞에 있는 8분의 1이란 거를 3 로그 3의 8분의 1로 쓸 수 있지 않아? 그리고 뒤에 있는 3의 x랑 곱해주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녀석이 어떤 녀석인지 알 수 있겠지. 그지? 이 녀석은 3x 로그 3의 8? 그럼 로그 3의 8만큼 평행이동이 됐네 라고 취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았어? 그래서 문제 나왔을 때 이게 뭐 3의 지수 형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 알겠죠? 네, 이런 거 인지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2번 봅시다. 2번 잠깐 보자. 이게 지금 지수함수가 2분의 1의 fx 승이거든? 2분의 1의 fx 승? 근데 정의역법은 0부터 4까지고 문제 읽어보자. 2분의 1의 fx 승의 최대값이야 일단 최대값. 그럼 언제 최대가 되지? 2분의 1의 이 fx의 이 진수가 2분의 1의 진수에 해당하는 이 녀석이 최소가 될 때 이 값 자체가 최대가 되지 않나? 그지?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어. f가 최소일 때 이 녀석이 최대가 된다는 거. 뭐 알고 있고 f에 대해서 봐봐. 이제 가조건 봐봐. f는 최고차 계수가 1인 2차야. f가 이렇게 생겼다고 아래로 보려고? 알았어. 나조건 봐봐. 0부터 4까지 범위에서 2분의 1의 f승이 0 또는 4에서 최소값 같는데 그럼 2분의 1의 f승은 언제 최소값 가죠? 진수가 아까 뭐 그랬어? 최대값은 언제 가죠? 진수가 작아지면 최대였지. 진수가 커질수록 최소가 되겠네? 커질수록 작아지겠네? 2분의 1의 f승은? 그지? 그럼 진수에 해당하는 fx가 커질수록 우리가 원하는 최소가 되겠네? f는 제가 어떻게 생겼어? f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이런 녀석으로 생겼잖아. 이게 진수잖아. 진수가 0부터 4까지 범위에서 존재하는데 0부터 4까지, 0에서 4까지인데 0이랑 4일 때 최소값이 같아. 그러면 0이랑 4일 때 높이가 같았겠네요. 그지? 그리고 그 값이 뭐여야 돼? 2분의 1의 5승 형태여야 되니까 여기가 5였나 봐. 그지?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가 fx를 쓸 수 있겠지? fx라는 거는 0이랑 4에서 근까지는 2차를 5만큼 평행이동했다 생각해주면 되겠지? 최고차 계수는 1이니까. 그래서 fx라는 게 x-4 플러스 5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어. 최대값. 그럼 이 녀석은 축이 지금 0이랑 4니까 근이 0이랑 4랑 같으니까 2s 대칭 되겠다. x는 2s 대칭 되겠다. 그럼 이제 2일 때 값을 물어본 거겠지? 여기다가 2 집어넣은 거 진수로 집어넣으면 답입니다. 알겠니? 3번 같은 경우는 건너뛸게요. 3번 같은 경우는 그냥 2의 x승 t로 치환해가지고 열심히 하면은 답이 나오는 문제겠죠? 맞나요? 혹시 뭐 3번 괜찮아? 괜찮아? 넘어갈까요 그러면? (4번) 볼까? 지금 집합에 대한 거가 또 너네가 어려워한단 말이야. 집합에 대한 게. 그지? 문제 읽어봐봐. A 집합에 대해서 조건제시법으로 주고 B 집합도 조건제시법으로 줬어. 그럴 때 A 교집합 B가 A가 되도록 해달래. 무슨 말이야? A가 B 집합 안에 들어가도록 해달라는 거겠지? 그지? 뭐 이거 의미는요. B 집합 안에 A가 포함되게 해주셈. 이런 말인 것 같고요.
그럴 때 그럼 B집합이랑 A집합 해석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자, 이게 이거 밑에 밑을 보면은 지금 3분의 1에 대한 거잖아. 이 부등호가 만족하려면은 x 플러스 2가 x제곱보다 어떻게 돼야 돼? 커야겠지? 그러니까 A에 대한 거는 간단하게 A에 대한 건 뭐 이런 식으로 작성할까? x 플러스 2가 크다 x제곱보다? 그치? 그리고 B 집합에 대한 거는 이번엔 밑이 2야 2 1보다 큰 녀석이야. 이 부등호 만족하는 거면 절대값 x-2 이 지수에 해당하는 게 또 이렇게 그냥 정방향대로 가면 되겠지. 그럼 B집합에 대한 거는 우리가 해석한 대로 절대값 x-2가 A보다 작거나 같다 만족하게 이 두 가지네요. 뭐 A집합에 대한 건 해석이 쉬울 테니까요. B집합 잠깐만 보면요. B집합 해석 절대값 x-2 살짝 그려 2에서 절대값까지 이렇게 살짝 그려. 이거랑 y는 a 아니야? y는 a 그렇죠? 그럼 a 값이 y는 a가 되는 게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니야. 맞니? 밑에 있는 거는 x축이었고요.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이 a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니까요. 이 v자 여기 이 노란색 선보다 밑에 있는 녀석이겠지? 그지? 그럼 여기가 어디고 여기가 어딘지만 체크하면 되겠네. 이거 대수적으로 풀지 말고요. 약간 해석하는 것 좀 생각해 봅시다. 절대값 x-2라는 이 직선 두 개로 만들어진 녀석은요. 기울기 1짜리랑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지. 그치? y방향으로 a만큼 올라갔네. 여기 a만큼 올라왔네. 그럼 a만큼 뒤로 가면 되는 게 그럼 딱 이겠네. 그치? 이게 이등변 형태일 거 아니야. 왜냐면 기울기 1짜리니까. 그럼 여긴 잘 봐봐. 높이가 a만큼 올라왔으니까 요만큼도 a만큼 가서 이 녀석 좌표가 a 플러스 2겠다. 반면에 여기는 a만큼 뒤로 가야 되니까 이 녀석은 2에서 a만큼 뺀 녀석이겠다. 그래서 정의역 범위가 2-a부터 a 플러스 2까지가 되겠다. b에 대한 거는 a에 대한 거가 그 b 범위 안에 포함되게 해주면 되는 거겠지. 포함되게 뭐 해석은요 이런 거 하나 직선 하나 그래서 대충 a 마이너스 뭐 2-a 뭐 a 플러스 2 해고 뭐 이거 두 개가 대충 여기 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뭐 이런 말인 것 같아. 맞죠? 마무리는 직접 하시고요. 됐냐? 네. 예. 어렵지 않지? 예. 그래. 야, 5번 봐봐. 그거는 너무 약간 아이고 이거 되고 있냐? 아이고 봅시다. 이거 3x 그래프 평행이동한 문제잖아. 근데 우리가 얘는 뭐 눈에 바로 보인단 말이야. 2만큼 평행이동하고 8만큼 평행이동했구나.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8 곱하기 3의 x승 이런 녀석은 3의 x를 얼만큼 평행이동한 거냐 이런 거 물어본 거면은 그 얘는 어떻게 풀 거야 얘는? 우리가 그런 게 있단 말이야. 3 로그 3의 뭐 예를 들어 2라고 해볼까? 3 로그 3의 2 이런 녀석이 그냥 2잖아. 그지? 그래서 약간 이 8이라는 거를 저런 식으로 취급해주면 얘는요 3 로그 3의 8 곱하기 3의 x승 형태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얼마만큼 평행이동이 됐겠구나 하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죠? 뭐 이 문제 자체는 쉬운데 이런 식으로 변형돼서 나왔을 때 우리가 풀 수 있어야 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번 넘어갈게요. 지수함수 2분의 1 fx라는 함수거든? 2분의 1 fx승? 그럴 때 뭐 다음 두 가지 중에 가하나 조건 있고요. 정의역 범위가 0부터 4까지 해서 2분의 1 f승의 최대값 구하는 거야. 그리고 2분의 1의 이 지수값이 커질 때 작아질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 지수값이 예를 들어 1, 2, 3, 4 커진다고 했을 때 오히려 더 작아져. 지수값이 작아질수록 2분의 1 f승은 커져. 그래서 최대값 구하는 건 결국 2분의 1, 이 f, 지수에 해당하는 이 f가 최소일 때 상황을 좀 요구하는 것 같고요. 가조건 보면은 최고차 계수가 1인 2차 함수야. 뭐 이런 식으로 아래로 볼록하게 생겼을 거 아니야, f가. 그렇죠? 그리고 나조건 봐봐. 정의역이 0부터 4까지 해서 2분의 1의 f승이 0 또는 4에서 최소값까지인데 그리고 2분의 1 f승이란 거는 얘는 언제 최소를 가지지?
f가 커질수록 값이 작아지지 않나? f가 커질수록 방금 말한 대로 1, 2, 3, 4, 5 커질 때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이런 식으로. 그지? f가 커질수록 작아져. 근데 0이랑 4에서 같은 최소값을 가져. 그럼 f값이 5일 때 x값이 0, 4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f에 대한 모양이라며. f의 그래프 개형이라며. 그때 0이랑 4에서 5랑 만난다. 뭐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얘 가지고 식 만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얘네 둘은요. 값이 같으니까 2에서 대칭되겠지. 2에서. 그지? x값이 2에서 대칭될 거야. 그럼 아까 전에 우리가 원했던 2분의 1 f승 최대값은 2에서 값 집어넣는 게 되겠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3번은 2의 x승 치환해가지고 가는 문제 같고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넘어갈게. 예. 네. 정수이네. 예,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4번 봅시다. 4번. 4번 같은 경우는 지금 집합 포함 관계 얘기하는데 A랑 B의 교집합이 A래. 그럼 어떤 관계일 때 이게 성립하는지 좀 생각을 해볼 거거든? 어떤 관계일 때? A가 B 안에 포함되고 있으면 둘의 교집합이 A 전체에 해당하겠지? 그죠? 뭐 이런 상황일 거고요. 그래서 이제 A 집합, B 집합 각각 해석만 하면 될 것 같아. 그지? 그러면 이게 지금 밑이 3분의 1이니까요. 지수가 역전된 관계로 존재할 때 만족할 거고요. 그지? B집합에 대한 거는 밑이 1보다 큰 녀석이니까 절대값 x-2라는 게 A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지? 그지? 그럼 우리 이제 절대값 x-2랑 A의 관계로 해석할 거야. 그럼 절대값 x-2가 어떻게 생겼나? 생각을 해보면요.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 아니야. 얘랑 y는 a라는 녀석이랑 만나는 거란 말이야. y는 a. 그죠? 그럴 때 이 높이가 a고 이 직선이 기울기 1짜리,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니까 굳이 대수적으로 가지 말고요. 그래프로 그렸으면은 얘 해석 살짝 해보면 좋거든? 여기가 a고 여기도 기울기가 1이니까 여기도 a여야 돼. 그럼 여기랑 여기의 범위가 뭔지 2에서 a만큼 앞으로 왔으니까 2 플러스 a 2에서 a만큼 뒤로 갈 거니까 2 마이너스 a. 그래서 b에 대한 범위가 2 마이너스 a부터 2 플러스 a까지다. 그 범위 안에 a에 해당하는 범위가 포함되도록 하면은 답이겠지. 그죠? 그런 문제 같고요. 5번 볼까? 5번? 이렇게 문제만 풀어주면 재미없는데. Keep going. 알았어. 야, 봐봐. F랑 G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 하거든, 그래프? 뭐 이렇게 생겼대.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너무 편하죠? 그려줬으니까 얘가. 그지? 보고하라는 거지. 보고해 하고선 말해주는 것 같고요. 읽어봐. 구간 10보다 큰 범위에서 정의된 절대값 F-G래. 절대값 F-G. 자, 절대값 F-G가 최소값을 갖는데 x가 p일 때, 그지? x가 p일 때 최소값 갖는데, 그러면 일단 생각을 해보자. 절대값이라는 거의 최소값이 몇일까? 절대값이라는 거의 최소값? 절대값은 언제 최소를 가지지? 0이 최소 아니야, 절대값에 대한 거는? 음수가 될 수 없잖아, 절대값이. 그죠? 그러면은 언제 0이 되지? 이 절대값이 언제 0이 되지? F랑 G랑 만날 때 아니야? F랑 G랑 만날 때 그래프상에서. 그래서 여기가 최소가 되는 순간이니까 여기에 x좌표가 P가 되겠네. 그지? 그럼 여기는 어디라고? 둘이 만나는 곳이랬지. F랑 G랑. F는 G 딱딱 해가지고 풀면은 답이겠네요. 그죠? 절대값 나왔을 때 좀 쫄지 마시고요. 그지? 네. 6번. 예, 넘어갈게요. 7번. 도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뭐 이번 주차 뭐 말씀드렸다시피 좀 쉽게 내느라 그냥 연산 문제 몇 개 넣어놨는데요.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그냥 편하게 하셨으면 될 것 같아요. 8번도 그냥 넘어가도 되겠죠? 8번도 그죠? 9번 봅시다. 9번 이거 우리 지난주였나? 지지난주였나? 테스트 볼 때 나오지 않았냐? 이 문제? 네. 맞아요. 그지? 푸셨나요? 서준아 풀었니? 했는데 했는데 답이 틀렸어가지고. 답이 틀렸어? 그리고 그랬구나. 야, 문제 읽어봐. 원점이 중심인 반지름 2짜리 원이 있고 뭐 거기 위에 A, B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것 같아. 0부터 파이 사이의 알파 베타고요. A, B가 2루트 1에 A, B가 두 점 사이 거리가 2루트 1에 상황을 살짝 그려보면요. 원이 이렇게 있고요. 0부터 파이 사이에 알파 베타니까 각이 그럼 0부터 파이는 여기잖아. 여기 위에 AB 점이 있는 거고요. 그 두 점 사이 거리가 2루트 2인 거지. 그럼 상황을 보면 반지름이 2짜리란 말이야 이게. 그지? 반지름이 2짜리인 거에 대해서 현의 길이가 2루트 2다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되겠니? 이런 상황? 이때 이 AB 길이 현의 길이가 2루트 2야. 반지름은 2였어. 그럼 이렇게 잘라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었겠죠? 그치? 수선의 발 내려가지고. 그럼 우리가 알게 되는 거는 이게, 야, 이거 뭐 살짝 보이잖아, 근데. 값이 이 루트 2의 2니까 이거 루트 2일 거 아니야. 그치? 뭐 이런 거 눈에 보이고요. 그래서 이게 45도, 여기도 직각이었네? 이런 것도 보이고요. 그치? 그러면 당연히 원주각에 대한 걸 물어볼지, 뭐에 대해 물어볼지 몰라요, 지금? 좀 더 가봅시다. 어쨌든 알파랑 베타에 대한 코사인 사인 값이 5분의 1의 곱이. 알파 베타는 뭔데? 여기가 알파가 됐을 거고 이 큰 각이 베타가 됐을 거야. 그지? 맞니? 근데 우리가 방금 해석한 대로면 이게 루트 2, 2가 되니까 여기가 직각이에요. 그지? 그럼 우리는 알파 베타의 관계를 알게 되거든요. 베타라는 녀석은 알파라는 각에서 직각만큼 2분의 파이만큼 더한 녀석이야. 뭐 등식을 하나 여기다 써주면 좋을 것 같고. 네. 베타라는 게 알파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되겠고요. 그럴 때 두 점 AB에서 수선의 발 내린 CD. 그래서 사각형 넓이 구하라 그랬어. 그지? 그럼 이제 이 등식 하나 가지고 이제 풀면 되겠네. 이 등식 가지고. 베타라는 거에 알파 플러스 2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은 뭐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결정되겠죠? 그죠? 여기 베타에 알파 플러스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 코사인 알파가 나오지? 사인 알파 플러스 2분의 파이니까 각변환 쓰면은 코사인 알파의 제곱이 5분의 1이구나. 코사인 알파 값은 루트 5분의 1이구나. 그러면은 코사인 알파 값 나왔어. 사인 알파 나오고 다 나온 거지? 코사인 알파 나왔어. 좌표가 나온 거지. 그리고 이 녀석은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니까요. 좌표 자체가. 이 녀석은 코사인 베타, 사인 베타니까. AB 좌표가 나온 거야. 좌표가 나왔고 마지막에 수선의 발 내린 것까지 얘기하면요. 여기가 뭐 CD다. 그래서 이 사각형 구하세요. 이렇게 마무리하세요 같아요. 네, 좌표 다 알게 되는 거니까 구할 수 있겠죠. 되겠니?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10번 볼까? 10번. 문제 읽어보자. 길이가 12인 선분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있는데 여기 11에 그럴 때 반원 위에서 호 BC의 길이가 4파이 되거든요. 여기가 4파이. 그리고 호의 길이 구할 때는 중심에서부터에 대한 걸로 가야겠죠. 그죠? 요만큼 R세타잖아. 호의 길이가 R세타. 반지름이 6인데 세타 값이 그럼 뭐 해야겠어? 3분의 2파이가 될 거고요. 그래야 호의 길이가 4파이가 나오겠죠. 그죠? 여기가 3분의 2파이니까 이제 우리는 이 C에서 내린 H,
CH 길이 구하는 거네. CH 길이. 그지? 여기도 반지름이라 여기도 6인데요. 요만큼이 3분의 파이가 될 거 아니야. 이게 파이니까요. 그렇지? 그래서 6 사인 3분의 파이 해주면 나오겠다. 뭐 무엇을 구하냐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마무리할 수 있겠죠. 문제 너무 쉬웠나? 예, 넘어가겠습니다. 11번 볼까? 11번? 근데 이제 이게 보고 있는 애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졸라 재미없다고 생각할 것 같거든? 그지 않아? 아니 우리 이제 이 평소에 그걸 이제 들어와야지 보여줄 수 있는 안전 영어 문제. 아 그런가? 아니 문제만 뒤지게 풀고 있으면 아 이 선생님 재미없네. 아, 물론 뭐 고3 이 재미를 또 따져야 되냐라고 하면은 참 어려운 거긴 한데 그러게요. 봅시다. 원이 있고 반지름 R자리가 있어. 반지름 R자리가 있어. 이런 원이. 그럴 때 X는 마이너스 2랑 만난대. X는 마이너스 2랑. 그지? X는 마이너스 2 뭐 이런 데 있을 거 아니야. 반지름값 2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그죠? 만나는 점 중에 Y좌표 양수인 거가 A고요. Y좌표 음수인 거가 B고요. 그럴 때 지금 문제에서 동경 OA, OB가 나타내는 각을 알파, 베타라고 하지. 그렇지? 그러면 OA 여기가 알파고요. OB 각에 해당하는 요만큼이 베타고요. 그지? 맞지?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 또 알파, 베타 관계 정의할 수 있나요? 혹시? 알파, 베타 관계? 알파, 베타의 관계를 정의할 수 있을까요? 우선 지금 여기 아이고 알파, 베타라 하자까지 잘라서 생각을 해보고 있어. 알파, 베타라고 하자까지 해서 뭐가 될까? 요만큼 여기 지금 체크해두는 이 노란색만큼이 뭐가 돼야 돼? 노란색만큼이 그렇지 파이 마이너스 알파겠네. 그럼 이거랑 여기 밑에도 대칭되게 노란색 아니야? 여기도 파이 마이너스 알파겠네. 그지? 맞죠? 그럼 우리가 알게 되는 거는 뭐야? 알파라는 각에서 노란색만큼 두 번 가니까 베타네. 맞지? 다 더하면 되겠네. 그래서 2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베타구나? 2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베타구나? 뭐 이런 게 나올 것 같고요. 등식이 또 알파와 베타 사이 관계죠. 그죠? 맞니?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2파이다. 이런 게 나와 있는 거네. 우리한테. 그래서 알파랑 베타랑 관계가 지금 저기 정의를 해놨으니까 베타 자리에 2파이 마이너스 알파 집어넣어서 마무리 해보면 될 것 같아. 아까랑 마무리는요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알파에 대한 코사인 값이 정의가 됐다. A좌표가 결정된 거지. A좌표가 결정됐다. 반지름 R 값 나온 거지. 그지? 알파 알면 베타도 아는 거고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영상을 매번 찍는데 약간 오늘은 긴장이 되네. 저희도 긴장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계속 횡설수설 하는 것 같아. 12번은 넘어가도 되겠지? 예. 12번. 그지? 예. 13번 봅시다. 13번. 지금 보면은 절대값 사인 함수랑 평행이동한 거네. D만큼 또. 절대값 사인 함수를 D만큼 평행이동했어. 생각을 해보자. 우선 생각을 해봐 얘들아. 절대값 사인 함수를 평행이동한 거지. 절대값 사인 함수가 어떤 새끼야? 절대값 사인이니까 그래도 기존에 사인이랑 비스무리하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지? 맞지? 뭐 이 녀석 대충 왼쪽 오른쪽 평행이동을 위아래로 잡아당기고 뭐 이렇게 줄이고 하는 거지. 그런 녀석에 절대값 붙인 거를 평행이동한 거야. 문제 읽어보면 맞니? 그럼 이 녀석 일단 절대값부터 붙인다고 하면 어떻게 돼? 절대값부터 붙인다 하면 어떻게 돼? 뭐 대충 이렇게 보잉 돼 있겠네. 그지?
맞니? 그게 지금 여기 뽀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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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 있는 것 같아. 그지? 생각을 해봐, 생각을. 그러면 잘 보면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해당하는 이게 요만큼이 여기에 요만큼이었지 않았을까? 다시 마이너스부터 1까지 여기 이렇게 뽀잉 이렇게 하나에 해당하는 거가 여기 요만큼 아니야? 그게 여기 요만큼이겠네? 맞니? 경환아 좀 일어날래? 경환이 눈이 지금 이렇게 약간 접신했는데 야 문제 읽어봐 이제 문제 읽어봐. 그래서 A, B, C, D 구하는 건데 A가 양수래. B도 양수고 C는 이렇대. 그지? A 양수니까 A 양수고 B 양수고 뭐 이러니까 주기랑 뭐 위아래 이거 높이차 그런 거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 거지. 지금 보면 이 뽀잉 할 때 높이 차이가 3이야. 요만큼이 3이래. A 값이 3인 거고요. 그래서 그지? 주기가 지금 몇이야? 주기가 이거에 요만큼 절반에 해당하는 주기, 절반에 해당하는 주기가 2야. 2. 원래 2파이잖아. 원래 2파인데 2가 되려면은 원래 2파인데 2가 되려면은 B파이에 해당하는 게 그냥 파이면 될 것 같은데? B파이에 해당하는 게 맞나요? 서준이 되겠어? 잠깐 한 주기가 야 이거 반주기구나? 반주기면 원래 파이지. 반주기가 원래 파이야. 근데 2 집어넣어서 파이가 나온다는 거잖아. 2 집어넣어서 파이가 나온다는 거잖아. 2B파이. 그지? 그럼 그게 B값이 2분의 1이어야겠네. 그죠? 그리고 일단 C값 잠깐 땡겨놓고요. C값 잠깐 두고 생각해보자. 잠깐 두고 이번엔 이렇게 또잉 생기는 X축 기준으로 이렇게 생기는 녀석을 얼마만큼 이동했냐 라고 할 때 Y방향으로 1만큼 끌어내렸지. 마이너스 1에 또잉 돼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D값 최종적으로 Y값 평행 이동한 건 마이너스 1이고요 이제 C란 녀석이 잘 봐봐. 야 이거 이 모양 그러면 C가 0이어도 성립하지 않냐? 원래? 그지? C가 0이어도 성립하는데 그래서 문제에서 정의해준 범위를 봐야 돼. C값이 0부터 마이너스 4까지구나. 얘 그리고 주기가 지금 2짜리잖아. 이렇게 생기면 그럼 마이너스 2였겠네. 되겠니?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2였다. 그래서 A, B, C, D가 결정이 된 것 같아요. 얘들아 이것도 수능에 한 문제씩 꼭 나오는 거거든? 꼭 나오는 거니까 반드시 봤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알겠지? 네. 14번도 건너뛰어도 될까요? 혹시? 14번? 서준이 되겠어? 이거 단순하게 너무 해서 서준아 왜 이렇게 웅얼거려? 이거 되겠어? 건너뛰어도 돼? 뭐 탄젠트 먼저 루트 탄젠트니까 이 2분의 1로 앞으로 빼버리고 2분의 1 앞으로 빼버리고 탄젠트라는 건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로그 연산 법칙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 나눠주고 뭐 정리하다 보면 나오겠죠. 연산에 관한 것들은 연습하시라고 드린 거예요. 15번 봅시다. 15번. 사인이랑 코사인 그래프가 있고 y는 3분의 2랑 만나는 좌표들을 각각 A, B, C, D라고 하는데 A, B, C, D 야 그림을 너무 야무지게 줬네? 조금 확대를 해볼까? 좀 더 확대할게요. 3분의 2랑 만나는 거래. 3분의 2. 야 근데 잠깐만 이게 맞나? 모양이?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냐면 둘이 만나는 곳 있잖아. 여기 y값 루트 2분의 1이지 4분의 파이에서 만나니까요. 그지? 그러면 루트 2분의 1이랑 3분의 2랑 비교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올리면 2루트 2 여기 이렇게 올리면 3이지 얘가 더 크네? 만족은 하는구나. 루트 2가 조금 더 위에 있는 건 맞구나. 만나는 점이.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맞긴 하네. 루트 2보다 조금 밑에 있는 건 3분의 2가 맞긴 하네. 너무 가깝다.
좀 체크를 해봅시다. A, B, C, D예요. 그지? 뭐 간단히 생각해봐. 사인 X가 3분의 2랑 만나는 곳이 지금 A랑 쓱싹 이렇게 생긴 거니까, 사인이 이렇게 쓱싹 생겼으니까 A랑 C가 될 거야. A랑 C가 될 거야. 이번엔 코사인 X랑 뭐 만나는 곳은 B, D가 될 거예요. B, D. 맞니? 그래서 그냥 집어넣어주면 될 것 같은데, 사인 A가 3분의 2구나, 사인 C가 3분의 2구나. 근데 어쨌든 넷의 합을 구하는 거네. 넷의 합. 그치? 그냥 대칭 형태구나. 대칭 형태. 그러면 A랑 B라는 거는요, 어디 대칭이었어? 4분의 파이 기준으로 대칭인 거네. 맞지? A 플러스 파이는 4분의 파이의 2배랑 같은 거지. 그치? 그래서 A 플러스 B가요 2분의 파이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A 플러스 B 자체는 2분의 파이야. 이번에 C랑 D는 여기 대칭이지, 여기. 그죠? 여기는 4분의 3파이고요. 그래서 C랑 D의 합이요 4분의 3파이의 2배 해서 얘는 2분의 3파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죠? 분의 3파이요? 4분의 5파이 아니에요? 네, 4분의 5파입니다. 4분의 5파이니까 2분의 5파이겠죠? 둘의 합이 3파이 되겠네. 3파이 그러면. 맞죠? 예. 네. 또 넘어가 봅시다. 16번 3차 방정식의 세 근이 등차수열 이룬다거든? 3차 방정식 세 근이? 그러면 좀 생각을 잘 해봐봐. 생각을. 아이고. 지금 3차 방정식 쌤이 푸는 거 많이 했던 거 기억나? 이런 방정식 형태? 상수 평행이동해서 넘긴 다음에 얘만 해석하는 거? 그지? 얘 어떻게 생긴 거 그러면? 뭐 인수분해가 되나요? 인수분해는 안 되는데, 분명한 거는 이런 상황이어야겠네. 저 녀석이 이렇게 생겼다면은 마이너스 K와 만나는 거가 세 근이 등차수열 관계인 거네. 그치? 마이너스 K라는 직선과의 관계에서 등차수열. 그러면 형태가 대칭 형태로 생길 수밖에 없겠다. 얘가 x 3승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6x 형태고요. 그죠? 이렇게 대칭 형태로 생기겠다. 둘이 같고 해가지고. 그죠? 뭐 이런 거고요. 예,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거가 세 근의 합이 변곡점의 3배인 거잖아? 여기 대칭좌표의 3배인 거잖아? 여기 지금 세 근의 합이 3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차항 계수가 항상 일정하겠죠? 직선과의 관계에서. 맞나요? 그거 알고 있으면 여기 좌표가 1이 될 거고요. 네. 1에 대해서 대칭 형태로 모양이 생겼다 라는 겁니다. 예, 그럼 1 집어넣었을 때 등식 성립하는 거네 또. 그지? 뭐 답도 바로 나오네. 다 구할 필요도 없이요. 되겠니? 17번. 예, 교과서 문제가 나왔네. 이제 뭐 문제수가 뭐 X개인 뭐 수학책을 넘어갈게요. 쉽죠? 예. 넘어갈게. 선미가 뭐 수학책을 막 첫째 날 뭐 둘째 날 어쩌고저쩌고 한대. 예. 잘 읽고 보세요. 18번 봅시다. 18번. 첫째 항 공차를 줬고요. 이 등차 수열의 P번째까지 합과 Q번째까지 합이 같아지도록 하는 자연수 PQ. 순서상에 대한 거 물어봤거든? 이거 우리 수업 때 배운 거 좀 활용할 거거든? 초항이랑 공차 알잖아. 그럼 초항이 마이너스하고 공차가 1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생겼겠네. AN이. 그치? 맞니? 어이구. 첫 번째에서 마이너스 4고. 그럼 언제 0 돼? 4만큼 가야 되니까 다섯 번째겠네. 맞니? 이럴 때 SN은 이런 식으로 2차 형태로 생길 건데 5에서 0이 된다면 대칭축은 어디야? 그렇지. K-2분의 1이 되니까 여기 2분의 9가 됐겠네. 그지? 그럼 여기 보이지 않는 식은 하나 0이 있고요.
나머지 실근은 9였겠지? 그지? 이런 식으로 있을 거고요. 즉 문제에서 얘기하는 건 뭐야? 합이 같아지도록 해달라면 합이 같아지도록. 그럼 당연히 2분의 9 기준으로 4일 때, 5일 때가 같을 거고 4, 5일 때. 맞나요? 그리고 3, 6일 때 같을 거고요. 2, 7, 1, 그렇게 총 4개가 되겠네. 답 4개구나. 그죠? 네. 뭐 이 부분은 다뤘던 건데 혹시 뭐 주의 기억나? 몇 개만 외우라 그랬어요. 몇 개만 외우라 그랬어. 여기가 K라면은 근이 되는 곳이 K라면 대칭인 곳은 K-2분의 1이 될 거고 여기는 그거의 2배, 대칭축의 2배인 2K-1이 될 거야. 만나는 지점은 2K입니다. 참고로 만나는 지점은 뭐 이런 거 정도 외우고 있으면 좋습니다. 알겠죠? 넘어갈까요? 네. 19번 건너뛰겠습니다. 연산 문제죠? 연산 문제. 그지? 네. 20번 볼까요? 20번. 그림과 같이 막 두 원. 뭐 이때 반지름 1자리, R자리가 이때. 둘이 만나는 점은 P래. 일단 만나는 거 이야기했고 만나는 거 중심 이어서 이렇게 막 만들어주긴 해야 되는데 뭐 좀만 더 읽어볼까? 문제가 기니까. 그럴 때 20번 봐봐. X축에서 만나는 거 중에 큰 거, X축에서 작은 거가 Q, 그리고 C2가 만나는 거 R. 그지? 지금 상황 제시를 했어. 둘이 만나는 곳은 P, X축에 만나는 거 Q, X축 만나는 거 R, PQR에 대한 거고 OP, OR, QR이야. OP, OR, QR이야. 그렇지?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우선 OP 같은 경우는 그냥 반지름이네? 그죠? OR 같은 경우는 뭐예요? OR은 뭐예요? OR은 1만큼 간 거에서 반지름 R만큼 가준 거지? 그지? 1 플러스 R이겠네? 맞지? 그리고 문제에서 마지막으로 QR 이야기했어. QR은 요만큼 1만큼 더 간 거네. 여기 1이잖아. 그럼 2 플러스 R이겠네? 맞니? 그러면은 얘 뭐 가봅시다. 1 플러스 R, 2 플러스 R이 등비수열 형태니까 등비중앙 쓰면 될 것 같아. 양옆 곱씨 가운데 제곱이다 해서 R에 대한 2차식 형태가 나올 거고요. 그게 이 주어진 R 범위 조건에 해당하는 것만 체크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R값 나오겠죠, 밑에. 그지? 뭐 밑에 있던 거 대충 보니까 근해 공식 써야 될 것 같은데? 맞지? 넘어갈게요. 21번. 야, 이것도 근데 이번에 너무 쉽게 내긴 했었네. 그지? 원래 하던 거보다 쉬웠어가지고. 그럼 다 맞았어야지, 서준아. 아니 또 지금 처음 보는 애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근데 너무 하드해버리면은 부담되잖아, 주혁아. 그지? 주혁아, 그럼 해왔어야지. 근데 경환아, 해왔어야지. 죄송합니다. 경환이는 수능 아니었냐? 그렇게 됐어요. 그래. 이거 혹시 이거 해야 되나? 해야 되나? 뭐 문제 살짝 읽어보면은 딱 그냥 봤을 때 이게 등차수에 이런 됐는데, 야, 이거 1이네. 등차, 공차가 1이네, 공차. 공차 1이고 AN 결정해줬으니까, 이거 뭐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22번. 도 건너뛸게요. 연산 문제네요. 네. 23번. 야, 근데 이게 왜 수학 원밖에 없지? 50문제였냐, 이거? 이랑 섞인 문제로. 왜 수학 원밖에 없지가 않네요. 아, 뒤에 있긴 한데 범위가 별로 없네. 예, 23번 봅시다. 23번.
문제 이것도 우리 기출이지. 했던 문제지. 기억나? 서준아 기억이 안 나? 그래. 야 전체 집합. 아, 근데 오늘이 너네 시험 끝난 날이잖아. 원래 이번 주 쉬어야 되나? 되긴 해요. 그렇죠. 원래 쉬어야 되죠. 왜? 그렇죠. 내가 왜? 납득시켜볼래? 너네가 왜 쉬어야 돼 그리고? 이 학원의 이 프레디시 하나이나 약간 뭐라 학원에 응? 전통적인 이 음 역사가 있지 않나. 학원의 트레디셔널이다. 예. 원장님도 안 나오고 다 안 나오긴 했어. 이번에 시험을 본 거니까 다음 또 시험을 지금 보면 내가 약간 부담스럽지 않나. 근데 내일 모의고사를 그러면은 근데 저는 내일 오고 싶네요. 그러니까 오늘 시험을 봤는데 잠깐만. 이서준 아 내일 선생님 안 나오시면 쌤 나오시구나. 그럼 지금 내가 오전 9시에 나와야 되네. 아 저 아니 오전 8시 반까지 나오라고? 모의고사가 보고 싶네요 갑자기 내일. 나 무서워지기 시작했어. 지금 온몸이 떨리고 있어. 사시나무처럼. 이거 족된 것 같은데. 아 내일 어떻게 나와? 다들 그럼 나좀 하고. 내일 모의고사는 숙제로 나가는 걸로 합시다. 얼마나 나오고 싶나. 아니 왜냐면 원장님이 원래 해주셔야 되잖아. 어? 근데 원장님이 이제 휴가를 지금 내셨다면은 그러게. 야 잠깐만 이번 달이 5주인가? 5주인가? 저희 다음 주에 실무 있어요. 다음 주? 맞나? 아 그럼 하긴 해야 되는데. 괜히만 있다. 일단 좀 생각을 해봅시다. 좀 더 생각을 해봅시다. 보자. 전체 집합. 이게 30 이하 자연수야. 30 이하 자연수 집합에 대해서 A라는 집합이 부분 집합인데 A라는 집합이 원소 개수가 15개래. 이런 식으로 문제 좀 훑어보면 돼. A1부터 A15까지 있고 15개래. 그럴 때 이 녀석은 1부터 30까지 중에 하나겠지? 맞죠? 자, 가조건 봐봐. 집합 A의 임의의 두 원소에 대해서 둘의 합은 31이 아니다래. 생각을 해보자. 둘의 합이 31이 아니다래. 그리고 31인 경우가 뭔데? 1, 30 세트.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네. 2, 29 세트.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고. 뭐 예를 들어 5가 있어요. 26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네. 26이 있어요. 5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네. 맞지? 약간 이런 식의 이야기 같아. 그지? 그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 뭘 생각할 수 있어? 1부터 15까지 세트가 있을 거 아니야. 15가지 세트가 있을 거 아니야, 총. 그지? 1과 대응되는 게 30이고요. 2와 대응되는 게 29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15와 대응되는 게 16이고요. 이런 식으로 총 15개의 세트가 있어. 그 중에 뭐 예를 들어 뭐 1 들어가고 29 들어가고 뭐 왼쪽 오른쪽 막 왼 이렇게 막 이렇게 들어가. 그지? 이렇게 들어간 것들이 A1부터 A15에 대응된다 라는 이야기 같거든? 맞지? 그래서 그거의 합이 264가 되게 해달래. 264가 되게. 아 그러면 생각을 좀 해보자. 264라는 녀석이 뭔데? 생각을 해보자. 뭔데? 뭐 감이 안 잡히면은 1부터 15까지가 전부 다 왼쪽만 따라갔다 사고를 해볼까? 왼쪽만 따라갔다? 왼쪽만 따라 1부터 15까지 다 더하면 뭐야 그러면? 1 더하기 15 나누기 2 곱하기 한개수 이러면 되겠지. 16 그럼 8 곱하기 15 100? 8 곱하기 15 120? 일단 이거보단 졸라 크네. 그지? 일단 얘는 120이야. 그럼 16부터 30까지 해볼까? 아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 근데? 16부터 30까지? 뭐 좀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좋은 방법이. 생각을 해보자. 몇 개만 바꿔볼까? 대충 몇 개 바꿔보고선 약간씩만 조정하면 되잖아. 그지? 일단 264 언저리로 만들어 볼게요. 264 언저리로. 그러면은
1을 30으로 바꿔줘. 2도 29로 바꿔줘. 그럼 몇만큼 차이? 50 정도는 커지는 것 같아. 대략적으로 5, 60 정도 커지는 것 같아. 좀 더 키워야 될 것 같아. 60 정도 키워진다고 아직 안 되니까. 그지? 그래서 30, 29, 28, 27까지 4개만 바꿔볼게. 될까요? 그럼 이 녀석의 A1부터 A15에 대응되는 거는 원래 1부터 15였다면은 이게 120인데 이거를 5부터 15까지와 27부터 30까지로 바꿔주는 거지, 세트를. 그지? 그래서 29, 28, 27, 26만큼 더해주면 되나요? 잠깐, 맞나? 다시. 29, 27. 29, 27, 25, 23만큼 더해주면 되네, 120에. 그지? 그럼 120에다가 29, 27, 25, 23만큼 더해줄 거야. 등차 중앙 쓰자. 50인가요? 50인가요? 이것까지 하면 104인가요? 그죠? 104. 104만큼 더하면 몇이야? 224네. 그럼 일단 이 녀석은 224야. 뭔가 좀 느낌이 와. 40만 더 커지면 될 것 같아. 40 정도 커지면 될 것 같아. 40. 그죠? 생각을 해보자. 지금 여기서 근데 바뀌었던 게 어떤 식으로 바뀌었었어? 30으로 바꾸니까 어떻게 바뀌었어? 29. 델타 값. 그러니까 이제 두의 차이 값이 29야. 그 밑에 있는 2와 29는 27이야. 그 밑에 있는 거는 25야. 그 밑에 있는 거는 23이야. 이런 식으로 홀수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가서 1만큼 차이가 나. 그래서 홀수의 합이 40이 되도록 해주면 될 것 같은데? 40이 되도록 해주면? 맞지? 홀수의 합이 40?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 23을 가져간다 하면은 17이 되겠네? 맞니? 23, 17. 그럼 23 바뀌는 거, 23이 이미 네 번째로 들어갔구나. 그러면 23 말고 21, 19 할까? 21, 19? 그럼 이러면 이것도 40이지? 그지? 그러면 21은 1, 2, 3, 4, 5, 6에 해당하는 거네. 5, 6.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어. 7부터 15까지와 자, 5, 6. 여섯 번째까지가 바뀌었으니까 6이랑 대응되는 건 25였죠. 맞죠? 네. 25부터 30까지 했을 때 이게 264다. 이런 식으로 나온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각각의 제곱의 합을 구하세요. 가 됐네. 되겠니? 문제는 그냥 이런 식으로 좀 풀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곱의 합 빠르게 구하는 것도 있을까? 제곱의 합 빠르게 구하는 거? 혹시 그 자연수 거듭제곱합 기억나나? 거듭제곱합? 이거 7제곱, 8제곱, 15제곱까지 다 더하고 막 하기 불편하잖아. 약간 그러니까 이제 시그마 K제곱에 대해서 7부터 15까지 한다. 더하기 시그마 K제곱에 대해서 25부터 30까지 한다. 이렇게 두 개 더해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녀석일 것 같아요. 되니? 넘어갈게. 24번. 나열이죠? 네, 나열이죠. 네 번째까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나열하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거 100번째까지 구하라고 했다. 그러면 무지성 나열하지 말고 한 3, 4개 나열하고선 규칙 찾아보는 거겠지? 맞지? 참고로 말하면 양변 시그마 합 쓰면요 AN 정의가 되긴 합니다. 25번 같은 경우는 NAN 플러스 1이고 N 플러스 1 AN이잖아. 야, 이게 좀 세트가 뭔가 안 맞지 않냐? 뭔가 쌍이 안 맞잖아. 야, N 플러스 1에 대한 거에 N 곱해져 있고 N에 대한 거에 N 플러스 1 곱해져 있거든? 바꿔줄 거야. 그래서 둘의 위치를 바꿔줄 거야. N에 대한 녀석끼리 N 플러스 1에 대한 녀석끼리로 바꿔줄 거야. N 플러스 1로 나눠주고 N으로 나눠주면요 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1은 2 곱하기 n분의 an이에요. 그치? 그래서 n분의 an이라는 거를 bn이라고 치환하게 되면은 얘를 bn이라고 치환하게 되면은 이게 등식이
bn 플러스 1이 2bn으로 바뀌겠다. 맞죠?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 26번 봅시다. 얘들아 힘내. 거의 다 끝나가잖아. 수투가 이렇게 적다니. 야호. 보자. 아, 좀 현타 오네. 야호. 이거 아니야? 이러다 파란파란까지 죽인데. 소준이는 파라파라나 쳐. y는 x제곱 위에 p1부터 pn까 뭐 그냥 pn 정의한 거고요. 가조건 봐봐. p1이 1,1이래. 나조건 봐봐. n 플러스 1 관계야. 얘들아 이거 쌤이 혹시 식으로 써주면은 바로 보이는 놈이거든? 이거 풀었니? 효준이? 이거 답지. 답지 보고? 응, 답지 보고. 이게 식으로 써져 있으면 바로 나오는 거거든? 식으로 쓰면 뭐냐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a1이 1이고 an 더하기 an 플러스 1이 뭐 기울기니까 n이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거든? 너네 조건에 가조건, 나조건 이렇게 나오면 너네 이거 되게 쉽게 풀잖아. 나열 열심히 해서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해서 답 구하잖아. 그지? 근데 왜 얘로 나오면 안 풀리지? 자, 이게 이제 얘가 이런 식으로 바뀌거든요.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조건 봤을 때 이게 형태가 초항 주고 n과 다음 항에 대한 거, n번째, n 플러스 1번째에 대한 거, 점화식 형태로 준 거 형태야. 가조건에서 초항 주고 나조건에서 n번째, n 플러스 1번째에 대한 관계를 정의해줬어. 그럼 기울기가 n이라고 했으니까 뭐 집어넣어 볼게요. pn의 좌표를 an, an 제곱, an 플러스 1, an 플러스 1 제곱 이런 식으로 취급해 볼게. 두 점을. 그렇다고 했을 때 두 점 사이 기울기는 뭐야?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분의 an 플러스 1 제곱 빼기 an이 기울기인데요. 이게 n인 거네? 그지? 얘를 해석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 이 녀석이 얘야. 맞지? 그러니까 문제에 이렇게 줬다면 너네가 더 진행을 해봤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왔을 때는 머뭇거리거나 안 푸는 경우가 있잖아. 그지? 문제 좀 읽고 그래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이해하려고. 알겠지? 그러면 마무리는 어떻게 하겠어? 당연히 규칙 찾기겠지. 규칙 찾기. 그지? 초항부터 나열해보자. 1 넣었어. A2는 0인가? 2 넣었어. A3는 3이 2인가? 맞니? 잠깐만. 2 넣었어. A2, A3 합이 2여야 되니까 A3가 2야. 3 넣었어. A4는 1이야. 규칙이. 자, 이거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죠? 수능은 7개까지 나열해봐라 라고 했었어. 7개까지. 4 넣었어. 4 넣었어. 다음 항은 3이야. 5 넣었어. 다음 항은 2야. 6 넣었어. 다음 항은 4야. 7 넣었어. 다음 항은 3이야. 뭔가 이런 게 보이네 우선. 1, 2, 3, 4 다음 5겠네? 홀수 번째는 이렇게 가는구나. 홀수 번째 물어봤네? 그지? 짝수 번째도 볼까? 0, 1, 2, 3 서준이 할 수 있겠어? 되겠지 다들? 재밌죠? 아니 네 문제밖에 안 남았어. 힘내 다들 힘내. 문제 이거는 문제 좀 읽어봐봐. fx 지금 이렇게 줬으면은 fx 그래프 그려가지고 특히 기니디디에서 물어보는 게 뭐 극한 연속 최대값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잖아. 그러면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제대로 쉬워지지 않을까?
봐봐.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는 0이래. 풀마 1보다 밖의 범위에선 0인 거야. 동그라미 슉, 동그라미 슉 이렇게 돼 있는 거고, x가 1인 순간 1이래. x가 1인 순간에 1이래. 따따따따따따따. 그지? 그리고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을 땐 1 마이너스 절대값 x래. 1 마이너스 절대값 x. 그럼 잘 생각해봐. 마이너스 절대값 x라는 게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얘를 1만큼 평행이동했다. 위로 올렸다. 마이너스 1에서는 마이너스 1이야. 됐냐? 뭐 이게 fx래? 그냥 그래프 한번 그려봤어 우리. 왜? 걔네들이 이제 해석하려고. 기억 봐봐. 1에서 극한값이 0이래. 좌극한, 우극한이 둘 다 0으로 가고 있지? 그죠? x가 1로 갈 때. 맞아. 니은 0부터 1까지 구간에서 연속이냐 물어봤어. 0부터 1까지 구간에서 연속이야 물어봤어. 이거 1의 우극한 생각 안 해도 되죠? 1의 우극한 여기 빠져 있는 거지. 이제 1까지니까. 그래서 니은도 맞아요. 디귿. 연속성 판정하려면은 맞아요. 디귿.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범위에서 f가 최대값 간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해서. 뭐 맞죠? 그죠? 디귿 맞아. 근데 지금 보면 이거 닫힌 구간이 아니라 열린 구간이어야 돼. 1이 포함이 안 돼. 1이 포함이 안 돼요.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시 봐봐. 닫힌 구간이면은 1 포함되는 범위잖아. 1 포함되면은 근데 이게 정의가 좀 애매하긴 하거든? 교과 정의가? 일단 연속성 정의할 때요, 교과서에서 열린 구간 A부터 B까지라 그런다, 보통 나와. 열린 구간 A부터 B에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 근데 뭐 물론 수능에는 나올 일이 없긴 한데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이제 닫힌 구간으로 나올 일이 없거든? 헷갈리게 애들 내지 않는단 말이야 일부러. 이렇게 나왔을 때 B에서의 연속성, A에서의 연속성, 그 끝범위에서 연속성 판정을 하지 않거든? 근데 이게 닫힌 구간이 되면 이거에 대해서 정의를 하냐라고 했을 때 얘가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아요. 네, 닫힌 구간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열린 구간 기준으로 사고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열린 구간 기준이면은 끝범위에서는 끝범위에서는 생각 안 해줘도 되거든? 근데 이제 뭐 약간 이거 문제가 이게 근데 교육청계 맞나? 교육청계 아닌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일단 니은은 별표긴 한데요. 그냥 연속성 물어볼 때 끝범위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도 된다고 알고 계세요. 어차피 수능엔 안 나오니까 이렇게. 그래서 수능식으로 풀면 맞다고 할 거고, 근데 지금 뭐 니은 틀렸다는 거는 아마 함수값이랑 좌극한 달라서 그럴 거야. 그지? 근데 연속성에 대한 논의를 하려면 우극한이 필요해. 우극한이 필요해. 근데 얘는 우극한이 존재하지가 않아. 이래. 이 정의역 범위에. 정의역 범위 1까지잖아. 우극한이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1에서 연속성을 판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틀렸다라고 가는 논리 같아.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연속성을 판정을 해야 되는 범위가 1이 남아있어. 근데 거기서 연속성을 판정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틀렸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아무튼 약간 물음표? 물음표 별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기존의 범위 당연히 수능에서 열린 구간으로 나오니까요. 끝범위 생각 안 해도 된다. 그 안에서만 어떻게 되는지만 체크하면 되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마이너스부터 1까지 해선 연속인 거 0부터 1까지 해선 연속인 거 알고 있다 정도. 리을 봐봐.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 f-x가 연속이라 그랬어. 그러면은 f-x, 야 가운데 있는 이 녀석은 뒤집어도 똑같잖아. 그럼 가운데 있는 건 간단하게 이렇게 그려주면 되나? 둘에 더했을 때 2로 올라가는 걸로 둘 더한 거가 이런 식으로 생기겠네. 그치? 그리고 이제 1인 순간, 딱 1인 순간 봐봐. 뒤집어지니까 마이너스 1이랑 1이랑 더해서 0 될 거고요. 마이너스 1인 순간도 뒤집어져가지고 1이 넘어가서 0 될 거고요. 1이랑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한 이 노란색 함수는요. 연속이겠네. 맞지? 그래서 리을 맞네. 길들이 되겠네요.
근데 니은이 좀 애매하네. 좀 애매하네. 또 의문인 게 하나 있거든? 이거 내가 분명히 교육청 평가원 수능 범위에서만 뽑은 거긴 한데 이 문제를 교육청 평가원 수능에서 기니디리로 나온 적이 있나? 그러니까 기니디로 나왔던 것 같은데 얘는 왜 이러지? 이게 약간 데이터베이스가 조금 뭔가 꼬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버그 신고는 뭐 할 생각 없고요. 얘는 전 퇴사했기 때문에. 봅시다. 28번 봐봐. 28번 이제 이런 것도 수능에는 잘 안 나오거든. 요즘은 잘 안 나오긴 하는데요. 뭐 도함수 정의 활용해서 진행하는 거니까 알고 있으면 좋긴 해. 그래서 우리 주로 그거 쓰잖아. 뭐 이거 가지고 문제 풀 거잖아. 이 형태 그럼 만들어준다 생각해주면요, y 자리에 마이너스 h 집어넣어주고요, fx 이항해주고 나머지 왼쪽으로 이항해줘서 등식 어떻게 잘 정리해라 라는 문제로 바뀌죠. 그죠? 그래서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넘어갈게. 지옥이 되겠어? 도함수 정의 활용하는 문제였고, 29번 봅시다. 이 차함수 위에 두 점이 있고요. 근데 이거 이번 주께 좀 뭔가 잘못 나왔네. 이 워크북이. 야, 봅시다. AB가 있고요. 곡선에 접하는 평행한 직선 1, 3이랑 만나는 거에 대해서 이 평행사변형 넓이 얘기했네. 평행사변형 얘기. 그지? 이 넓이가 6이다? 1, 3이네 우선. 1, 3이네. 근데 여기 넓이 구하는 거네 최종적으로. 그지? 그럼 우리 일단 여긴 넓이 공식으로 쓸 수 있는데, 넓이 공식을 쓴다고 하면 최고차 개수를 알아야겠네. 맞니? 최고차 개수만 알면 되는 거지. 생각을 해봐 얘들아. 잘 봐봐. 야, 이 AC 길이 있잖아요. AC 길이. 이거 얘네 둘에 대해서 여기 접하는 점 기준으로 당연히 이거랑 같겠지. 그지? 야, 그럼 이 길이가, 잘 봐봐. 내가 이 fx에서 이 직선 빼볼게. F가 있고 G가 있다고 취급해봐 얘들아. 내가 지금 뭘 그리고 싶냐면 F-G를 그리고 싶어.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F랑 G랑 만났던 관계에서 이항을 해줘가지고 F-G와 0의 관계로 해석하면 되겠네. 그럼 둘이 만났던 지점이 그대로 내려와서 X축과 이렇게 만난다 취급해주면 되겠네. 그지? 그러면 그때 이게 모양이 근데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럼 그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인 거잖아. 그지? 잘 봐봐. 방금 전에 이 접하는 곳 기준으로 이 길이, 이 노란색 길이에 해당했던 거가 여기에 이 극소까지 해당하는, 대칭까지 해당하는, 대칭축까지 해당하는 이 길이가 되겠네. 노란색 길이가. 그럼 여기 이 길이가 이 길이인 거네. 이해가 돼? 이런 걸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알게 되는 거, 이 평행사변형 넓이 이제 구할 거야. 평행사변형 넓이 어떻게 구해? x값 차이가 2고요 y값 차이만 구하면 되네. y값 차이 몇이어야 돼? 그럼 y값 차이 3이어야 되나요? 그치? 평행사변형 넓이 뭐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그래서 y값 차이, 노란색에 해당하는 게 3이니까 요만큼이 3이니까 fx식을 f-g라는 거에 대한 식을 세울 수 있잖아. 최고책에서 p. 자, 2 집어넣어서 3이다? p 값이 3이네요. p 값 나왔으면은 뭐 여기 나머지는
여긴 넓이 공식 쓰면 되겠지? 자, 봐봐. 쌤이 지금 체크해둔 여기 넓이가 여기 이 넓이지? 맞죠? 그게 여기 이 넓이지? 그래서 넓이 공식 쓰면 돼. 마무리는. 됐니? 최고차에서 결정했으니까 넘어갈게요. 30번? 마지막 문제네? 좋죠? 네. 하하,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것도 수능, 교육청에 이런 게 나온 적이 있나? 왜 이렇게 내신 같지? 뭐, 죄송해요. 다음 주부터는 교육청 평가 제대로 낼게. 이게 뭔가 이상하게 나왔다, 이번에. 문제 읽어봐. 원점 출발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 속도에 대한 그래프 쳐서 속도 그래프. 기억부터 보자. P가 운동 방향 바꾼 거, 운동 방향을 바꾼다. 속도가 부호가 바뀐다. 양수에서 음수, 뭐 음수에서 양수로 부호가 바뀐다. 그치? 속도가 부호가 바뀐 거 2번이야. 맞아. 2, 4. 니은 5에서 위치에 대한 얘기했어. 5까지 위치. 자, 1부터 2, 0부터 2까지, 2부터 4까지가 넓이가 같네. 앞으로 간 넓이가 앞으로 간 넓이, 뒤로 간 넓이가 같으니까 요만큼만 간 거네. 그래서 여기 1, 2니까요. 넓이가 1이니까 위치가 1이네. 1만큼 앞으로 간 거죠. 디귿 봐봐. 3부터 5까지에서 같은 위치에 있다? 야, 3초일 때 뭐야? 3초일 때 넓이 뭐야? 여기 2네요. 넓이가 2. 그지? 그지? 넓이만 표현했어. 그러면 3초일 때가 2야. 위치가 2야. 5초일 때 위치 뭐야? 0, 1이야. 틀렸네. 아이고, 3초 여기구나. 2초일 때 잡았네. 2만큼 앞으로 가고 1만큼 뒤로 와서 1이야. 1이니까 맞네요. 2에서 7까지 움직인 거리. 2에서 7까지. 2만큼 이동해. 뒤로 2만큼 이동해. 그리고 1, 2, 1까지 움직여. 그러니까 다 더해주면 되는 거지. 움직인 거리니까. 뒤로 가든 앞으로 가든 움직인 거리는 다 더해주는 거니까. 1, 2, 3, 5, 6. 6이네요. 자, 마지막. 0부터 6까지. 위치 변화량 3이다. 0부터 6까지. 0부터 6까지 위치의 변화량이야. 앞으로 뒤로 이만큼 갔어. 먼저 4초까지는 움직인 거 없지? 위치 변화량 없지? 그리고 거기 3만큼 앞으로 갔어. 위치 변화량 3 맞아. 답은 5개네요. 됐나요? 네, 워크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